니체가 말한 이성적 철학적 사고조차도 사실은 본능과 생물학적 조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어 문장의 구조나 발음의 소리도 본능과 생물학적 조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어를 이성과 분석, 논리로 접근하는 기존의 방식은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것이다. 언어 습득은 그래서 반복도 암기도 아니다. 이 특이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자극만이 필요할 뿐이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것이 영어, 언어의 세계이다. 평소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에 비해 활용의 영역이 무한대인 것처럼 사용한다. 평균적으로 3살 아동은 하루에 약 10,000에서 15,000개의 단어를 듣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그 이유는 1분에 대략 150에서 200단어를 말하는 성인의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정도 상호작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복 사용하는 단어를 빼면 거의 새로운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는 새로운 내용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야 단기간에 언어 습득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배운 것만 알 수 있다면, 하나를 알면 하나만 안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예측 능력이 없다면 어린아이는 평생 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자,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언어의 그 본성입니다. 본능적으로 배우는 것이 배운 적이 없어도 뱀을 무서워하는 아이처럼요. 심리학자 셀리그만은 생물학적 준비성이라는 biological preparedness에서 이론에서 뱀이나 거미, 번개, 어둠 등등 이 모두 빠르게 공포 반응을 일으키고 오래 지속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요. 반면 총이나 자동차처럼 현대 위험 요소는 같은 방식으로 쉽게 공포로 각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총은 더 위험한 존재인데도 이거에선 반응을 하지 않고 자동차와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뱀이나 이러한 것들에 더 반응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학습된 것이 있다는 거죠. 실제 연구 사례에 따르면 한 살 아이도 뱀 사진이나 영상에 더 오래 시선을 유지하며, 자, 한 살 아이는 뱀이 무섭다라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자, 배운 적이 없는데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상식을 넘어서죠. 이게 언어에도 적용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유전적인 겁니다. 자, 시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뭔가 특이하고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약간의 긴장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또 아이들은 뱀을 보는 즉시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불안한 표정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반응은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모든 게 학습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뱀은 독이나 공격성을 지닌 동물이로 인류의 조상에게 생명 위협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다시 말하면 hardwired, 이미 내장된 거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인 언어도 hardwire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이런 것을 간파한 분이 니체라고 보여집니다. 니체의 Beyond Good and Evil, 선과 악을 넘어서라는 일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Have a kept sharp eye, 내가 날카로운 눈으로 philosopher, 철학자들을 관찰했고, having a read between their lines long enough, 충분히 오랫동안
그들의 행간의 의미를 읽어본 결과 나는 지금 say to myself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The greater part of our conscious thinking.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상당 부분이 사실은 count 돼야 된다는 거죠. Among the instinct functions. 본능적인 기능이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냥 본능이구나. 다시 말하면 직관이라는 얘기예요. 직관. 직관적인 거구나. 그거에 카운트 되는구나. 속하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so even 심지어는 in the case philosophical thinking 철학적 사고의 경우에도 그러하구나. One has here to learn anew. 우리는 여기서 새로이 배워야 합니다. As one learned anew. 우리가 새로이 배웠던 것처럼 heredity, 유전과 innateness, 타고난다는 것에 관해서 새로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이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는 항상 학습이라는 개념만 있었어요. 학습이라는 개념은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 채워 넣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학습된 상태, 하드와이어라고 하죠. 이것을 하드와이어된 상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트인, 내장된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언어라고 노암 촘스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As little as act of a birth, 탄생이라는 행위. 그것이 comes into the consideration. 거의 고려되지 않죠. Whole process, 전체 과정과 procedure, 절차에서 heredity, 유전이라는 과정과 절차에서 탄생, 태어나는 거죠. 그런 행위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as little as, 똑같이 being conscious,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이 approach instinct, 본능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본능과 대치되지 않아요. Any decisive sense, 어떠한 결정적인 의미에서 결정적으로 본능과 그렇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건 본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The greater part of the conscious thinking, 우리가 상당 부분의 의식적인 생각, 사고라는 것도 철학자의 그것도 secretly, 은밀하게 influenced by instinct, 그의 본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니체라는 사람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외모가 잘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외모가 가장 뛰어난 사람은 칸트도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고 아마 작가이긴 하지만 까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까뮤는 여성을 여러 번 사귀었죠. 결혼도 했고요. 니체는 한 번도 결혼한 적 없고 칸트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특별하고 싶은 능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외모가 분명 여성에 대한 어떠한 편견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first into their funny channels. 그리고 이러한 의식적인 사고는 명확한 뭔가 확실한 채널, 어떤 통로,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방식이겠죠. 명확한 생각하는 방식으로 first 강제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요즘 20대 남성들이 구구가 되는 현상이 있죠. 왜 구구가 될까? 나는 논리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논리 같은 거는 다 의미 없고 그 전에 생물학적 본능이 이 아이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극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전쟁도 이 두 사람 다 극우예요. 그러면 또 전쟁하고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하고 있죠 지금. 자, 이런 게 갑자기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둘 다 극우입니다. 한 사람 이란은 종교적인 극우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또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나타냐후가 극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기 이전에는 민주당이 잡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그러게. 다시 이젠 민주당에서 트럼프로 바뀌면서 바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본토를 공격 못하게 막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이 기회를 노려서 미국한테 허락을 얻어서 결국 이란을 공격하게 돼요. 허가 없이는 공격 못합니다. 이란을. 트럼프가 뭡니까?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왜 극우는 전쟁으로 가는가? 이것도 본능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극우는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생물학적인 것을 논리로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bind all logic, 모두 논리적. is semi, 겉보기에 sovereignty of the movement. 그런 자주적인 것 같은. 겉보기엔 자주인 것 같아요. 막 생각 갖고 있고 논리 갖고 있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valuation, 생각에 대한 가치평가가 있는 거예요. To speak more plainly, 좀 더 명확히 말하면 physiological demand, 이게 중요한 거죠. 생리학적 요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생리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physiology, 생리학. 오줌 싸고 싶죠? 소변 말이 오줌 쌉니다. 똥말이죠? 배고프죠? 다 생리학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약자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physiological demand죠. 결국 이해란 얘기예요. 논리로 막 포장해봐야 20대 남자들은 그냥 생리학적 욕구입니다. 세상이 싫은 거죠. To maintenance of a definite mode of life. 그러한 명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난 이상하게 누구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생각한 거, 생각이라는 건 본능이에요. 또는 욕구죠. 욕구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극우는 그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신 말해준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생각을 대신 말해줬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대한 판단. 내가 A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은. 이 판단은 결국 뭐죠? 생리학적인 거예요. 생리적인 그런 자기의 특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A를 보고 나서 화가 난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이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은 도와주고 싶어하고 화가 나는 사람은 때리겠죠. 같은 거를 보고도 생리적으로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반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인간은 자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마스 쿤의 노멀 사이언스를 따라가는 게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거의. 그 노멀 사이언스 뭐냐? 현재 21세기잖아요. 자, 여러분 21세기까지 오면서 인간이 또는 인류가 쌓아놓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명이라는 게 있죠. 다시 과학 문명도 들어가고요. 과학 문명을 기초로 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쌓아오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1000년 전의 원숭이와 지금의 원숭이가 있겠죠? 그러면 1000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이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아요. 그러면 왜 같을까요? 쌓아둔 게 없으니까요. 원숭이를 그림을 그려보면 100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은 위치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 쌓아왔어요. 그러다 과학 문명으로 더 많이 쌓아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결국 뭡니까? 이게 토마스 쿤이 말하는 노멀 사이언스, 정상 과학을 인간은 철저히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류의 문명 철학적 배경을 다 따져본다면 절대 극우는 아니에요. 종교가 정치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 이미 겪었던 일이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극우화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죠. 우리는 파시즘을 통해서 2차 대전도 겪었고
그러한 전쟁을 숨없이 겪었어요. 이것을 막고 싶어 하지만 구구는 여전히 전쟁을 좋아하는 생물학적 본능, 다시 말하면 세상에다가 똥을 싸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똥을 싸고 싶은 그들의 본능에 우리는 여러 번 속았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와 똑같이. 자, 이제 영어로 들어갑시다. 영어라는 학습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학습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노함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 또한 이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거들이 너무나 많죠. 배우지 않아도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학습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에 가깝다고 보여주고 있죠. 이미 뱃속 태아 있을 때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거를 실험으로 분석했을 때 아이가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의 목소리나 이런 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이건 놀라운 건데요. 이미 내장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뭔가가.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달이 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만율례라 말할 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신비로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런 걸 비교했을 때도 언어는 신비한 거며 꼭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을 준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